제가 준비한 시나리오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제일 높은 게 25% 관세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협상이 연장되거나 혹은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인 거고, 이게 60%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25% 관세가 부과되면서 협상은 결렬되고 협상이 계속 연장전을 뛰는 것, 연장전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 더 추가된 게 중국이 트럼프에 맞서서 관세 보복을 진행한다라는 것. 그러면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한국 증시에도 막대한 타격이 입혀지겠죠. 실질적으로 경제 흐름에는, 경제 상황에는 영향이 없겠지만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느냐? 그냥 우려, 기우로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기우, 쓸데없는 걱정, 사서 고생한다라는 것이죠. 기관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기우입니다. 뜬금없는 불확실성이나 우려들, 이걸 이용해서 숏 전략, 풋 전략, 하락에 베팅하는 전략을 구사할 게 바로 기관이라는 것이죠. 제일 쓰레기예요, 제일 쓰레기. 이번에 하락하기 시작할 때 기관은 어떤 식으로 말을 펼쳤느냐? 여기서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아세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미중 무역 협상 그렇게 악조건으로 안 좋은 상황으로 치닫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한 게 누구냐? 바로 유모시기 투자증권이랑 한모시기 투자증권. 거기에 뭐 과장 부장급 되는 사람들이 리포트 네이버 뉴스에 냈는데, 와 진짜 말도 안 되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지표로 봤던 거는 환율이 아니라 무엇이었느냐? 요거였어요, 요거. 코스닥은 그나마 양배도세 금액이 조금 덜했는데 코스피는 기관 이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팔아 제꼈다라는 거예요. 4월달, 5월달 합쳐서 순매수한 게 몇 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간으로 한번 보실까요? 4월 1일부터 해서 5월 현재까지 따지고 보게 되면은 기관은 얼마를 팔았냐? 2조 2천억 원을 팔아 제꼈다라는 겁니다. 그에 반면에서 외국인은 샀다라는 것이죠. 개인과 기관이 토해내는 물량을 받아냈다. 코스닥에서는 어땠느냐? 같은 기간 동안 역시나 기관은 3,200억 원이나 팔아 제꼈고 외국인은 1,400원만 받아들여줬고 개인이 4,600억을 다 흡수했다. 이 말은 개인이 계속 매수한다라는 것은 시장이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을 이끄는 것, 시장 상승을 이끄는 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개인이 아니에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으로 해서 상승이 나타나게 되는데 개인이 매수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결과 3월 초의 흐름과 이번 5월 초의 흐름 같은 이런 큰 낙폭이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개인이 매수할 때. 자 보세요. 최근 4일 동안 개인이 순매수한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와 완전히 당했구나 라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주구장창 매수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특정 개인이 손절하는 물량을 다른 개인이 받아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외인과 기관이 토해내는 물량을 다 개인들이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개인들이 계속 받고 있고 역시나 3월처럼 계속 하락할 전망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하거나 혹은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로 전환하는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까지도 개인이 순매수를 했으니까 개인이 손절할 때까지는, 개인 물량을 외국인이나 기관이 받아갈 때까지는 외국인이나 기관이 걷어가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 때까지는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하필 또 무역협상 결과가 나오는 내일 그리고 주말에 겹쳐 있어요.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내일 개파락이 출현된다. 개인이 손절하게끔 시장 환경이 갖춰지고 나서 개인이 손절을 진행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하면서 시장의 반등을 출현시킨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과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정말 아니라는 것이죠.
시나리오 1은 진짜 극적인 타결 그리고 관세 철회 하면은 빠른 반등이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V자 반등으로요. 어떤 때처럼? 지난 10월 11월과 12월에서 연초 1월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예상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안 된다라면은, 관세가 계속 깔려 있다라면은, 밑장 깔기로 간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기술적 반등으로 해서 2150포인트까지 최근 중심값 수준까지는 회복해 줄 수는 있지만, 여기에요, 여기 2130포인트 위까지는 회복해 줄 수 있지만 여기서 질질 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가격이 저항 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지 가격이 아니라, 지지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야 한다. 거기를 넘어서는 거는 당연히 트럼프가 결정하게 되겠죠. 최악의 상황은 어디까지 간다? 2000포인트까지 간다.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거는, 여기까지 가면은 우리 외의 개인들은 손절하게 됩니다. 10월달과 1월달에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내 종목 버티면은, 한두 달 버티면은 최소한 마이너스 5% 수준까지는 회복해줘요. 근데 이거를 못 견딘다라는 것이죠. 못 견디는 개인들 덕분에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것을 기대해봐야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매수를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아봐야 될 종목은, 우리가 꼭 놓치면 안 될 종목, 꼭 매수해야 될 종목은 수요일 5월 8일 수요일 저녁 공개 방송에서 알려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인 언제? 5월 15일 저녁 방송에서도 한 번 더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왜? 오늘 같은 장대 음봉이 나오면은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완전히 위축되게 됩니다. 와, 이거 내 계좌에 파란불 언제 빨간불로 전환되지? 이거 손절하고서 새로 잡아야 되나? 아, 지금이라도 현금화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겼을 때 그때서야 반등한다라는 것이죠. 패턴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와 똑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파락이 출현된 이후에도 개인이 손절하지 않는다라면은, 개인의 순매도세가 출현되지 않는다라면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이고, 그리고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개인들이 공포심리에 못 이겨서 손절치게 되고, 그 물량이 외인과 기관에 넘어가게 되면은 바로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하락은 이틀 만에 진행됐지만 우리가 아쉽게도 반등은 천천히 진행된다라는 거. 일주일, 최소 일주일에서 2주, 길게는 2달까지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그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음봉이 나왔고 내일은 개파락 출발이 확정적입니다. 이 자리에서 버틸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 반등이 출현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가 매수를 고려한다면은 내일 오후장부터가 주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고요. 코스피 2125포인트가 원래 개인들이 예상해 보일 수 있는 지지 포인트인데, 이 지지 포인트는 무엇이었다? 북한의 액션으로 인해서 하락한 거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잡힌 포인트가 아니라 북한에 의해서 잡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지지 포인트는 의미가 없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깨지는 게 맞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전 10월, 11월 그리고 1월처럼 개파락 출발 이후에 반등, 요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내일이 요 파란색 음봉이고요. 그리고 월요일이 빨간색 양봉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가 될 수 있고, 이게 그냥 바로 붙어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가 좋으면, 협상 결과가 좋으면은 반등은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고, 그리고 협상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물음표를 띄게 되면은 여기에서 횡보한다라는 거까지 염두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다라는 거까지요. 그리고 반등의 조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지만, 개인이 순매도, 개인이 손절하는 상황이 발생돼야지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외인 기관이 순매수를 취해주게 되면은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게 되고요. 반등의 속도는 가속화된다. 하지만 개인의 순매도가 늦게 출현되면 출현될수록, 그리고 외인이나 기관이 매수세로 전환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반등 시점은 더 늦춰지게 된다. 개인들의 공포 구간은 더 늘어나게 되고, 그런 구간에서 빛을 발휘하는 종목들의 저점이 출현된다. 매수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건데, 이게 참 지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거 참 좋은 건데 쉽게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오늘 시장, 5월 9일의 시장을 요약해 드리면은 반등의 조건이 하나도 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등 가능성이 0이에요. 0. 0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어떤 때를? 개인 투자자가 손절하는 때를, 투매 시장이 출현되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필연적으로 출현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를 노리자. 그때까지 웅크리고 있자. 차라리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는 게 나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순간에 어떻게든 수익을 내보겠다고 단타하시면서 우선주나 품절주들 건드리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제발 손실금 감소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이런 공포 구간에서 손절하지 마시고 기술적 반등이 출현된 이후에 움직여주세요. 제가 지표로 알려드린 종목이 있잖아요. 무엇이었느냐? 바로 LGU+, KT, SK텔레콤. 차기 주도주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됐다? 어떻게 되긴요. 순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보세요. 요건 SK텔레콤입니다. SK텔레콤, 그리고 KT, LGU+. 3사 모두 다 시장에서 이탈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금이 몰렸다라는 것이죠.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달라붙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의 핵심은 요겁니다. 주도 업종이 바뀌고 있어요. 기존 메모리 반도체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저장 장치에서 시스템 반도체, 사람으로 따지면 뇌를 담당하는 부분, 브레인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업종이 교체되고 있고, 그리고 여타 짜잘짜잘한 업종들에서 모두 다 5G 관련 통신 업종으로 이동되고 있다라는 것. 시대에 맞춰서 통신사들도 통신업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통신 콘텐츠, 통신 시장에서 활용되는 핵심이 되는 콘텐츠 산업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KT는 이미 스카이라이프가 있고요. LGU+는 CJ 헬로를 흡수했고, SK텔레콤은 이번에 브로드밴드를 인수합니다. 합병하는데 그냥 과정이라고 볼 것도 없어요. 100% 승인이 납니다. 그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5G 콘텐츠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바로 3대 통신사다라는 거. 2019년, 2020년에 통신 설비가 완전히 갖춰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시장으로 간다? 통신 광고업, 통신 콘텐츠업 이쪽으로 간다. 그리고 통신주들의 역전, 통신주들의 반란이 출현될 것이다 라는 거. 신고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23년, 2024년까지 봤을 때. 왜? 5G는 이제 국민 통신이 될 거기 때문에, 보급화가 50% 이상 진행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길어졌는데 이거 꼭 다시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전쟁, 무역협상 결과도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9시 30분에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로도 진행되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